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한 살 한 살 나이가 더 먹어가는 것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으시죠? 오늘은 제목에 소개한 바와 같이 40대, 50대의 중년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한명석 저자가 쓴 늦지 않았다 란 제목의 책을 읽고 난 뒤에 저도 그래 포기하지 말자,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저와 같은 50대 뿐만 아니라 40대 중반 이후만 되어도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의 뚜렷한 계획과 목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자포자기하기가 십상입니다.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후 이 책의 제목 늦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이 제게 아주 강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 라는 울림이 저에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블로그에 글을 올려왔는데 저의 블로그 타이틀이 새로운 꿈을 향하여입니다. 이 역시 인생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나이가 많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 2막의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저의 희망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유튜브 이 채널명도 내꿈TV인 것처럼 제 자신은 계속 저에게 새로운 꿈에 도전하자라는 생각으로 자기 암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도 이러한 저에게 포기하지 않게 희망을 던져주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 늦지 않았다가 처음 출간된 때가 2009년 12월이니까 좀 오래되었죠. 출간 당시 저자 한명석은 50대 중반의 대학생 아들과 딸을 둔 평범한 주부였는데 살면서 느끼는 공허함과 방황의 시기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인생 후반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책쓰기와 글쓰기라는 자신의 취미와 재능을 살려 인생 2막을 새롭게 설계해가는 과정에서 이 책을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저자가 5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자는 나이 50을 넘긴 지금, 그러나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 이제까지 살아온 만큼 많이 남아 있으며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 내용입니다. 50을 넘긴 지금에 와 돌아보면 30은 악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순수한, 비로소 진짜 삶에 들어서는 초입일 뿐이었으니까요. 30 이후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0 전에 일어났던 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변화와 사건들이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내가 성인이 되어 이제까지 생활해온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 또 한 번 남아있다. 삶에 관한 아무런 지식 없이 겁없이 저지르며 산 전 반생에도 그토록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었는데 내 걸음걸이를 계획하고 의식하고 점검하며 걷는 후반생은 2배 이상의 밀도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남아있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늙은 쥐가 낫다는 속담이 있다. 젊은이의 총기나 열정보다 연륜에서 오는 체험이 한 수 위라는 의미일 텐데 이 속담의 의미를 인정하게 되는 것 역시 체험 덕분이다. 나이 30, 나이 40을 지나고 보니 아무리 좋은 교훈도 직접 체험으로 걸러져야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살아보면 인생이 참으로 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우여곡절의 인생 경험과 연륜에서 오는 체험의 지혜가 젊은이의 총기나 열정 못지않다고도 했습니다. 저자는 길어진 인생에서 최선의 나를 찾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라고 합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뻗어갈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여 죽어라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나를 표현할 도구를 가지라고 하며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표현을 통해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존재를 인정받으며 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늙는 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공허하거나 퇴폐적이거나 무의미하지 않다. 오감을 열어 늘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발견하고 감성과 지혜를 존중하며 생활과 실천을 존중하기 때문에 문명을 아끼며 받들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의 삶은 계속해서 확장된다. 공부는 최고의 친구이자 스승이고 기쁨이자 도전이다. 공부는 우리에게 할 일을 준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들 인생이 길어졌다. 길어진 인생에 할 일이 없다면 그것 또한 고역일 것이다. 공부는 지치거나 실증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놀이이다. 언제까지나 퍼내고 퍼내도 결코 마르지 않는 지혜의 셈이다. 인생 2막에는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일해야 하는 젊을 때와는 달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저자는 50살이 넘어 책을 쓰면서 자신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찾은 경험을 통해 자신있게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가진 그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재능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매일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단 무슨 일을 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평균 수명 60세 시대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벗어나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앞장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또 몇 살이 되었든 사람에게는 할 일이 필요하다. 늘 자신을 성찰하고 삶에서 배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욕망과 기질을 연결하여 직업적인 변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의외로 세상에는 틈새가 아주 많다. 그 기반은 아무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다. 저자는 다시 중년의 글쓰기에서 더 나아가 책을 쓰기까지 권하고 있습니다. 중년이라면 그대여 책을 쓰라. 당신도 쓸 수 있다. 몇십 년간 직간접의 체험을 하며 살아온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삶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당신만의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상에 내 이야기를 풀어놓고 싶다는 열망과 한 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절실함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다. 책을 쓰라. 마지막으로 인생 후반은 관계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 하며 타인과의 관계 유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수명 연장 시대에는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사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은퇴 이후에도 몇십 년의 세월이 남아있는데 혼자서는 이 시간을 오롯이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와 살지, 무엇을 하면 옳지 고심하고 모색하는 것은 삶을 장악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나이 든 사람이 점점 위축되는 이유는 활동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새롭게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점점 적어진다. 직장이라도 그만두게 되면 사회생활이 대폭 축소된다.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없어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어지면 사람이 약해지는 데는 가속도가 붙는다. 살맛나게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까지나 사회에 참여하여 자기 역할을 갖는 것이다. 중년 시니어 여러분, 이렇게 이 책에서도 말했듯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새로운 목표를 찾고 일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작은 목표라도 그 목표에 도전해 보십시오. 길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금 주어진 삶은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행복한 미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